말로 인간 된되미를 알 수 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이 말들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냥 쉽게 내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내 목을 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뭐 그렇게 과하게 해석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말로 인해 실수나 피해가 생각보다 큽니다. 말은 참 절제하거나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머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은 이미 내뱉어버린 후가 많습니다. 습관이나 가치관이 굳어진 생각이라면 무의식적으로 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나 가치관이 나쁘고 부정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책 입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는 이런 말투가 자신의 능력을 갉아먹고 될 일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말투가 습관이 된 것이 입버릇입니다. 그런데 책을 살펴보니 주변에서 흔하게 쓰는 말투들이 사실은 나쁜 입버릇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꼭 상처 주는 말이나 욕만이 독이 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투를 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은 책 입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를 통해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쓰고 있었던 말투, 하지만 자신에게 독이 되는 4가지 말투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할 수 없다. 자신 없는 일,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려고 할 때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입에 올리신 적 있으신가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로 겸손하게 거절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책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져 그것이 현실로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할 수 없다고 상대방에게 말하면 그것을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안 되는 이유를 만들고 합리화하며 자신을 설득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결국 할 수 없다고 입에 올리면 그것을 현실화시킬 환경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게 결과도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 수 있었던 것도 못하게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하나?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부르지 않나? 맞는 생각입니다. 책에서 하는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은 무척이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 대신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알면서 기회를 날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능력 향상과 가치 측면도 고려해 봅니다. 반대로 할 수 있다고 무조건 외치기 전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 살핍니다. 이때 안 되면 되게 하라, 악으로 깡으로 라는 식이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타당한 논리도 없이 무조건 저지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바빠 죽겠다. 저에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회중시계를 보며 바쁘다 바빠를 연발하는 토끼입니다. 토끼는 바쁘니 정신이 없고 말 붙이기도 힘듭니다. 현실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뭘 좀 물어보고 싶은데 바빠 죽겠다고 연발하는 사람에게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빠 죽겠다는 말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책은 바빠 죽겠다를 반복하면 악재가 줄줄이 따라온다는 섬뜩한 경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연상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쁘다 바쁘다를 연발하다 보면 실제로 바쁘지 않더라도 몸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곤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기 힘듭니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여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제대로 된 판단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필요한데 그 자체가 차단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여유란 시간적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침착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멀리 보는 능력입니다. 사실 시간이 아주 짧더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3초도 여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여유가 필수적입니다. 빌 게이츠, 이베이의 CEO 존 도나우는 생각의 시간을 갖기를 권장합니다.
여유를 만들어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수를 막기 위해 짧지만 작은 여유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자신에게 여유가 필요한 이유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빠 죽겠다, 바쁘다는 말은 정신과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시안적이 되고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개인적인 발전과 기회를 잡는 데 불리해집니다. 여러분은 바빠 죽겠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기 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빠 죽겠다는 말은 사람을 쫓아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회는 상당 부분 사람과 함께 오는데 말이죠. 바빠 죽겠다는 말이 능력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능력이 좋다라기보다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래저래 바쁘다 바빠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살면 좋은 일을 밀어내게 될 수 있습니다. 3. 절대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저는 방법은 하나뿐 타협은 없다, 꽉 막혔다는 말이 연상됩니다. 결심이 대단하고 단단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경우가 더 깨지기 쉽습니다. 하나만 건드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절대라는 단어가 자존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한 번의 공격으로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절대라는 말이 내 약점이란 사실을 말해준 꼴이니 공격 지점을 찾느라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업무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절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로 되돌아옵니다. 성과를 냈어도 기쁨보다는 못하게 된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만족하려면 최고, 완전 무결한 때인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옥죄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한테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이외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에 다른 의견을 틀린 것, 고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당연히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주의가 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면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틀 안에서만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완벽이 아니라 편협함이자 고집이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 못해 오히려 더 큰 실수를 범하는 꼴입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한 가지만 보는 실수, 헛똑똑이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은 완벽주의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가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창의성을 막고 다양한 기회와 접촉을 막으니 성장에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에서는 세상에 절대란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만 옳고 나머진 그르다거나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는 메모를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해? 다 기억할 수 있어? 상사가 말할 땐 적는 신용이라도 해야 예의지.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직장뿐인가요? 식당에서 주문할 때 전화 통화 중에도 메모 안 한다고 짜증을 내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상대방은 음성을 텍스트로 바로 변환시켜주는 앱을 사용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상사에 대한 예의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라는 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양한 해결책과 기회에 눈을 떠야 합니다. 마음이 넓다, 유연하다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능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4. 피곤하다. 피곤은 괄호 때문이야.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익숙한 광고 CM송과 달리 책에서는 피곤하다는 말이 피곤을 더 부른다고 말합니다. 아, 피곤해는 정말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피곤하다는 말이 왜 독이 된다고 책은 말할까요? 책은 말이 일상과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피곤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친 느낌,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피곤해라는 말을 달고 살면 이런 느낌이 더 강해져 진짜로 더 피곤하게 만든다고 책은 지적합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책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그 해법은 몸의 상태가 아닌 성취에 초점을 맞춰 말하라는 것입니다. 피곤해 대신 수고했어, 고생했다는 말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느낌이 다르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 침울함보다는 생기가 더 느껴졌습니다. 뿌듯하다는 느낌과 함께 좀 더 할 수 있다는 의욕까지 느껴졌습니다.
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란 것이 실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빛을 주기도 하고 어둠을 주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말의 힘이 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란 것이 화술이나 협상, 말 기술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함부로 하는 말이 위험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평상시 누구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말, 아무 의미 없이 써왔던 말이 사실은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책 입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힘을 주기도 빼앗기도 합니다. 좋은 말투, 좋은 입버릇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독이 되는 말투부터 줄이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도 더 나은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